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뱀이 자신을 죽인 원수의 아들로 환생을 했다. 중종 임금 때 유명한 학자이자 도인이었던 정북창은 동생인 정보옥과 함께 어느 집을 지날 때 그곳에서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옴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나는 정북창이요. 우리 형제는 이 집 주인의 운명에 낀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 집에 나와 내 동생을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북창의 높은 명성을 들었던 주인은 그를 반기며 기꺼이 맞아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된 정북창은 주인에게 숯 50석을 오늘 안으로 준비해서 집 마당 가운데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뚜껑이 달린 큰 나무 상자 하나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북창은 마당에 쌓인 숯에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로 큰 나무 하나를 넣으니 그 광경을 주인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10여 세가 된 주인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본 정북창은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나무 상자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아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일어난 이 변고의 주인과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을 잃을 뻔하였고 주인은 정북창을 당장 내쫓으려 하는 한편 상자를 부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북창은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목숨을 내놓겠소. 라고 말하고는 구에 넣어 다 타버린 나무 상자를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어린 아이의 시체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의 시신이 타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혹해하는 주인과 식구들에게 정북창은 구렁이의 시체를 찢어서 그 뱃속에 있던 부러진 나대 끝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보니까 알 것 같소. 내가 10년 전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들을 길렀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여겼어. 그래서 연못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어디선가 온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들을 몽땅 잡아먹는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큰 낫을 들어 그 구렁이를 마구 찍어 죽였는데 그때 낫의 끝이 부러졌어. 이 부러진 낫의 끝이 바로 그때의 낫인 줄 알겠어. 그렇게 말한 주인은 하인을 시켜 창고에 보관한 부러진 낫을 가져오게 하고서 맞춰 보았는데 정확히 들어 맞았습니다. 놀라는 주인을 보며 정북창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구렁이의 환생이었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대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요. 만약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그대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식구 모두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소. 이제 우리가 재앙을 없앴으니 그대의 집안은 편안할 것이요. 말을 마친 정북창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죽인 자의 아들로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민담과 전설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나저나 뱀은 왜 하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더 쉽게 주인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나 주인에게 나타나면 자연히 주인은 낯선 자인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주인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안심할 테니 그 틈을 노리면 더 편하게 쉽고 복수를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면 참 섬뜩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기. 출장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3일간 지내게 되었죠. 원래 묵으려던 호텔에 방이 없어서 옆에 다른 작은 처음 듣는 이름의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방에 오니 심심해서 밥 마시러 나갔죠. 주변을 구경하고 과자랑 음료수를 사서 호텔로 향해 11시경. 묘하게 길에 사람도 없고 매우 한산하고 비가 솔솔 내렸습니다. 이 동네는 되게 조용하구나 하고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호텔 로비로 가는 메인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였죠. 통유리로 된 자동문인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프런트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 다 켜져 있는데 직원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투숙객도 없었고요. 센서가 고장나서 나를 못 읽는가? 라고 생각하며 유리문 센서 밑에서 한참을 춤을 추었죠.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쭉 안 보였고요. 작은 규모의 호텔이라서 밤에는 직원 퇴근하고 문 잠그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아직도 11시 정도였죠. 어쩌나 하고 서 있는데 밖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갑자기 어디서인가 나타난 배낭을 메고 있는 아줌마가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줌마도 편의점 봉지 같은 걸 들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컨퍼런스 룸으로 연결된 2층 문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들어갔죠. 저거다 해서 따라가려고 나도 따라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묘한 경험 시작. 2층 문은 반투명 유리문이었는데 안에는 불이 다 전멸되어 있었습니다. 2층의 시설은 10시 이후에는 전부 마감하고 문을 잠그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줌마가 그 문을 밀고 들어가시는 것을 분명히 내 눈으로 봤기에 안에 불이 없어서 깜깜했지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작은 컨퍼런스 룸들과 조식 홀이 있었죠. 마감 후라서 방은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유일한 빛은 엷은 초록색 비상구 표시등 뿐이었고 정말 무슨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씬이었죠. 순간 움찔했지만 아까 들어간 아줌마 생각에 뭔가 안에 길이 있겠지 하고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왜 따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갔죠. 아줌마의 흔적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어둠을 헤치고 걸었더니 비상계단 철문이 보였습니다. 다른 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그리로 갔을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나도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상구로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냥 다시 나가서 밖에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철문을 다시 열려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였죠. 자동으로 잠기는 거였어. 꼼짝없이 투숙하는 9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층층이 비상구 문을 다 열어봤죠. 다 잠겨 있었습니다. 6층부터 뭔가 무섭기 시작했죠. 그렇게 9층으로 올라갔지만 역시 9층도 잠겨 있었고 아줌마는 어디로 간 걸까? 갇힌 상황이 무서워서 어디론가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일단 다시 들어왔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어디 간 걸까 생각에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2층 비상구에서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고 번호를 누르며 잠긴 비상구 문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열어봤죠. 근데 이게 열리는 겁니다. 진짜 누가 장난질한 것 같이. 아까 분명히 당기면 철컥철컥 잠겼던 문이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는 거였죠. 문 열어서 안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초록색 가이드 불밖에 없었죠. 그대로 겁나 달려서 온 길로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서 로비 메인 게이트로 다시 달려갔더니 자동문 아주 잘 열렸죠. 심지어 프런트의 직원 4명이 바쁘게 늦게 체크인하는 관광객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날 못 읽던 센서가 너무 이상해서 한참을 또 센서 아래서 춤을 춰봤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고요. 그래도 이상해서 프런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프런트는 밤에 닫냐고? 아까 혹시 프런트 자리 비웠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24시간이라고 자기들 계속 있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호텔 바꿨죠. 아직도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에 홀렸다는 기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